자, 이런 프로펠러 비행체 배 또는 이런 다른 데다가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프로펠러 터빈팬에도 오목컨 홈을 파주면 추진력이 세진다 그랬죠. 하시면 저기서 오목컨 홈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개 동체에다가도 할 수 있고요. 동체에다가도 할 수 있고 탄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렇게 홈을 좀 파줘가고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요. 듀레텍 같은 데서 이걸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볼록줄을 그어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이것이 이제 미사일도 가능하고 비행체도 가능한데요. 오목컨 홈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만이 아니라 비행체 윙이나 이렇게 동체에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양력을 만들어내거나 추진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행체 동체 윙에다가도 이렇게 설치해서 바람이 뒤로 추진 구조로 만들어내거나 양력을 만들어내거나 동체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저항을 일으켜 갖고 브레이크 역할을 시키면 안 되죠. 어떻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모든 탄약이나 이런 데다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수소산소를 좀 고해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성형 작약, 수소산소 분말이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장약이나 폭약에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성형 작약장처럼 다이너마이트를 어떤 규조토나 이런 데다 액체 폭탄을 넣거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액상 구조나 가스 구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기차 액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거나 톡톡 캔디처럼 이것을 뭐 이렇게 규조토가 아니더라도 폭약 구조에도 넣어줄 수 있다. 또 1차 폭약과 2차 폭약을 1차 폭약, 2차 폭약 결합하면 이렇게 다이나마이트도 할 수 있는데요. 쓸 때 보관하기가 서로 반응하기 싫어서 1차 폭약, 2차 폭약을 같이 쓸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쓸 때 딱 결합시키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도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시면 제 기술인데요. 지금은 전자신간 방식에서 단순히 전파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로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할 수 있다. 언오프 할 수 있고 시간 지연 방식도 있고 위험한 오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에도 이렇게 캐서 다시 가져올 수 있고 박격포탄이나 자주포탄이나 뭐 이렇게 모든 형태의 슈리탄이나 이런 타이머를 두거나 전파로 터뜨리는 구조인데 항공폭탄, 그다음에 한포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동시에 떨어졌다가 동시에 터지는 경우, 그러니까 전파로 이런 경우, 타이머를 둬서 터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슈리탄 같은 것도 이렇게 박격포탄을 매설해 가지고 대인지뢰 역할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네.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피토감 방식도 되고 이렇게 해서 램제트나 스크램제트 같은 데서도 기류를 빨아들여 가지고 압축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제트 엔진이 됐든 비행체, 배 이런 연소기 그다음에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데도 넣어줄 수 있고요. 기타 그렇게 해서 연소 공기를 연료와 더불어 혼합하는 장치도 있을 수도 있다. 온도를 높여주거나 수소산소 분말을 넣어주거나 수소산소를 가스 구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소기관이 6개다 그러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서 적어도 2사이즈상 이것이 사이즈가 틀린 것이 이게 연소를 같이 하게 되다 보면 융합열이 강하게 하나로 뭉쳐지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도 되고 오토바이도 되고 배도 되고 비행체도 되고 원자력 같은 데서도 용광로 같은 데서도 됩니다. 비행체도 되고 그래서 좌우의 균형 왼쪽 6개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틀린 연료의 양을 줘서 좌우에 조절하거나 이게 어떻게 스펙스에서 이 기술 쓰시던데 제 기술인데요.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트기류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뭐 어떤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연속이 한 6개다 그러면 좀 큰 거잖아요. 각각 하나씩 두는 거. 대짜리는 대짜리 쓰고, 소짜리는 소짜리 쓰고, 중짜리는 중짜리 쓰고, 적어도 6개다 그러면 각각 터빈 블레이드를 둬서 내뿜는 거죠. 언오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연료량도 통제할 수 있고, 배나 비행체, 자동차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제트기류에 대한 기류를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제트기류 이렇게 기류를 만들어 갖고 램제트나 스키램제트처럼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없는 방식 두 가지로 이렇게 추진 구조를 만들어낸다. 적어도 압축 공기를 통해서 압축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기류에다 실어주거나 추가로 속도를 빨리 해줍니다. 압축 공기만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외부 바람도 같이 해주거나 압축 공기를 내부에서 외부에서 위에 불어줘 가지고 기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없는 방식으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낸다 말씀을 드려요. 사선으로 내뿜어서 이런 이렇게 연소 방식 또는 이렇게 압축 공기를 사선으로 내뿜어 회전 방식으로 사선으로 해가지고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올려 주거나 앞으로 진행하게 하는 영역과 추진력을 만드는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미국 업체 같은데 항공기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내뿜으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요. 가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프로펠러도 사선으로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특이한 구조죠. 비행체 무게라든지 배의 무게가 이렇게 짓누르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하니까 들어줄 역할, 추진력과 양력을 동시에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몇 개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한다. 압축 공기를 사방에 내뿜는 구조도 앞에서 압축 공기를 내뿜는 이 방식으로 내뿜는 그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있는 전투기에서도 이렇게 달아나 기토로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나 추가로 지금 있는 외부 미사일 구조 같은데 추가로 고체 연료 모듈 고체 연료가 하나 크게 들어간 게 아니라 20개짜리 들어가 10개짜리 언어부식으로 쓸 수 있고 큰 놈이 들어갈 수 있고 작은 놈도 들어가서 용암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강하게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 모듈 이렇게 같이 있거나 고체 연료 모듈이 여러 가지 작은 것이 큰 놈이 있고 안정적인 추력을 내고 큰 놈이 작은 놈들이 이렇게 해서 추가로 추력을 내거나 자세를 제어할 때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고체 연료 모듈을 왼쪽 액체 모듈을 가지고 왼쪽에 좀 적게 해가지고 자세를 제어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추가로 뭐 어떤 요격 당할 때 추가로 고체 연료 모듈이나 액체 연료 모듈을 추가로 이것을 연소를 시켜서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목표물 내려 꽂을 때 탄도 미사일 같은 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총 가동해서 쏘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프로펠러 방식도 여러 개로 더 가지고 그래서 요격을 당할 때 회피 기동하거나 드론 같은데 추가로 목표물에 꽂아놓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프로펠러를 이제 6개다 그러면 2개만 4개만 3개만 사용하다가 연료를 아끼고 항속거리를 늘리고 막판에 3개를 가서 속도를 빨리 꽂는 이런 방식이나 요격할 때 회피하는 기동은 이런 게 또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추가로 이런 모듈을 달아가지고 고체 연료, 액체 연료 둘 다 가능하고요. 지금 있는 드론이나 비행체에 추가 장착을 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지금 있는 미사일에도 현목볼이라든지 큰 미사일, 그 다음에 어떤 헬파이어라든지 우리나라 비공유라든지 작은 미사일들에 있다가 고체물들, 액체물들을 달아가지고 추가로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격포탄에다가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가지고 추가 모듈을 넣어서 첫 번째 추진 구조로서 추진하고 추가 모듈을 통해 속도를 높이는 그 기술에 대해서 멀리 투사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박격포만 된 게 아니라 다른 탄들도 다 야같이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드론 같은 데다 박격포탄 좀 뒤로 공기를 때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박격포탄이 나간다. 전기 방식으로 2개, 3개, 5개 탄 넣고 딱 누르면 전기를 들어 공을 때려. 멀리서도 할 수 있어, 멀리서도.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이렇게 기관총이다. 그러면 탁탁탁탁 5개, 10개 넣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쏘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 병력은 적은데
그냥 총 탁탁탁 탄만 이렇게 탄창 방식으로 끼우고, 탄창 방식 끼우는 게 제일 빠르죠. 탄창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 있으면 탄창 개 많이 들어. 그래서 소총 같은 것도 탁탁탁 10개 배치해놓고 탁 쏘버린다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한. 유탄 발사기도 이렇게 뭐 어떻게 다연장처럼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탄을 갖다가 갈아 끼우거나 직접 하나씩 넣거나 박격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연장처럼 2개짜리, 3개, 5개짜리 있다. 박격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드론에다 이런 박격포탄을 이렇게 달아놓는다. 직사탄으로 나오는 직사로 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박격포탄은 좀 약간 중간이나 작은 구조로 만들어서 이게 탄을 쏘면 박격포탄을 꽤 공중 드론에도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박격포탄을 약간 또 파편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유탄 발사기를 달아가고 파편식으로 들어가서 드론을 잡는다. 지상 무기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탄 발사기. 그다음에 뭐 작은 놈, 큰 놈이 있고, 유탄 발사기 종알 숫자가 많이 포탄 숫자가 많이 들어간 게 있고 적게 들어간 게 있고, 이 부분을 제가 박격포탄을 미니로 만들어서 기관포처럼, 기관포 이만한 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탁탁탁탁 자동으로 장전되는 식으로 들어가면 꽤 유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RPG 장갑차 잡을 때 RPG를 쓰는데, 이 부분을 달아가지고 지상 공격하거나 드론을 잡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격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고체 모듈,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이라도 고체 모듈을 연료를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2개짜리, 5개짜리 해가지고 이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론들이 들어올 때 요격 드론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속도를 더 빨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기관총 쏘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렇게 속도를 빨리게 해가지고 드론이나 미사일에다 외부 이렇게 고체형 모듈을 놔가지고 속도를 빨리게 해서 요격 미사일로 잘 사용한다. 미사일 같은 거 올 때 요격 미사일에 들어가서 큰 미사일에다가 이렇게 무인 항공기처럼 맞아 해가지고 흰목보다 아니면 그보다 작은 미사일이 들어가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에 일단 가스 구조나 분말 구조에 장약과 이런 폭약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요격 드론으로, 요격 무인 항공기로 만들어서 미사일을 전투기를 상대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상대하거나 드론을 상대하게 하는 기술 구조인데요. 또 드론에다가 헬파이어 같은 미사일이나 비군 같은 데 외부 모듈을 달아서 요격을 한다라고 말씀. 그러면 훨씬 더 사거리가 늘고 외부 모듈, 고체 연료 모듈에다 10개짜리 만들거나 2개짜리, 3개, 5개짜리 만들어 하나씩 가동하거나 전체를 가동하고 속도를 높이거나 항속거리를 높이는 기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다른 미사일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무인 항공기로 만들어 놓는다는 걸 카메라 달고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키드 마틴이나 어떤 데서도 안드로이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바람개비를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어떤 이런 어디 갔지? 자동차 뒤에다가도 할 수 있고, 오토바이, 어떤 오토바이나 전동차 전동차가 이제 앞으로 야쿠르트 하시마가 전동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돌린다 그랬죠. 이것은 헬기에도 쓸 수 있고, 헬기 밑바닥에다 이렇게 돌아가는 놈을 하나 또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추가로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는데요. 가동했다 안 했다 그러면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비행체나 드론에다가 보조 연료 탱크를 몇 개를 더 달아서 보조 연료 탱크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세 개를 달았다. 한 개 버리고 또 한 개 버리고 한 개 버리고 항속거리를 늘리게 본 탱크에서 갖다 쓰고, 이런 자폭 드론 같은 경우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조 연료 탱크를 먼저 쓰고 비상 연료 탱크도 개념이 있어가지고 드론이나 피격을 연료통에 셌을 때 그걸 이제 가동을 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전기차 같은 데는 비상 어떤 기판, 비상 이렇게 배터리 이런 구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문 닫으면 이렇게 문 안 열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비상 기판과 비상 배터리로 문을 여는 구조에 대해서
타 죽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보일러나 모든 기기에 비상 기판과 비상 배터리 또는 비상 연료통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달 수 있다. 이것을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달거나 구루마 역할이라든지 전동카 이런 데도 달 수 있다. 그래서 비행체에도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다는 기술. 헬리콥터도 되고 배에도 가능하다. 홈을 좀 봐준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피토건 방식이든 뭐든 공기를 빨아들여 뒤로 추진 구조를 낼 때 이렇게 프로펠러를 선폭도로 하면 상관없어요. 프로펠러를 돌 수 있다. 공기 주머니를 둬가지고 항속고리를 늘리는 기술도 쓸 수 있다. 넣다 뺐다. 패러글라이딩 또 낙하산에도 공기를 빨아들여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거나 이것을 이렇게 공기 주머니 방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떠있으니까 공기를 넣다 뺐다도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드론에다가 계속 풍력 발전을 해나가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 한 10,000대 보내면 이게 괜찮겠죠. 자체적으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데 풍력 발전기를 둬 가지고 움직이는 드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 양식장에 이런 금속 구조로 된 오목커넘을 파져가지고 이것을 돌려준다. 그래서 바르게 그것을 여러 개를 달아서 양식장 물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데는 선풍기 같은 데는 금속 분말을 넣어주고 금속 선을 넣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오목커넘을 넣어서 시원하게 해준다. 모든 모터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약간 두툼하게 여기서 약간 두툼한 놈을 하나 대남 매듭꽂이 마디꽂이 두툼한 부분을 넣어준다는 게 대남 매듭꽂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 같은 거는 밴딩식의 톱니바퀴 얘가 딱 붙어서 회전축과 돌아 들어가는 안가밖에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주고 밑에도 그러하다. 여기도 그렇죠 같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안에만 톱니바퀴와 온통의 구조. 디자인은 100가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그걸로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편한 매듭꽂이 마디구조에게 두툼한 부분을 넣어갖고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아니면 모든 회전축에 자동차든 배든 비행체든 이런 스크류 구조를 양쪽으로 주거나 한쪽으로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래 써도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 없죠. 여기서 강하게 회전 구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데다가도 그것을 둘 수 있는데 이 스크류 구조를 굉장하게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이게 또 굉장히 파워가 잘 돌아간다. 여기 찍는 들어가는 데가 여기 한 군데잖아요. 그러면 이거 들어간 데가 한 군데고 나머지 2개나 3개, 4개 해가지고 그것이 같이 돌려주면 되는데요. 이 가운데 거는 약간 무겁고 나머지 것은 이게 좀 안 무겁고 해가지고 같이 돌려주는 2개나 3개짜리가 돌려주는 구조인데 지금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지라도 여기 양쪽으로 1개나 2개, 3개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돌려주면 파워가 세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모든 모터에 적용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모든 형태 모터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드론에도 외부 외부 모듈로 버리지 않고 비행체 미사일이나 비행체에도 외부 모듈로서 고체연료, 역체연료, 고체연료만 있는 것을 키트로 큰 거 하나 들어가게 돼 들어가는 것보다 작은 거를 여러 개 들어간다는 거죠. 5개짜리, 4개짜리, 10개짜리 있을 수 있다. 20개짜리도 있을 수 있다. 이제 로켓 엔진도 그렇게 만들면 제 기술입니다. 그 기본적인 추력을 나타내는 놈이 이제 직렬로 큰 놈이 들어가고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그래서 그것이 가동을 시키면 대중소의 불꽃이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여기다가 외부 기류를 이것을 다시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기류를 만들어서 같이 추진 구조로 만들어는. 그래서 터빈 블레이드가 연소실이 6개면 각각 하나씩 두는 방안. 이렇게 이 부분에도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없는 방식. 램제트 스크림제트에서는 없는 방식을 쓰는데요. 그래서 외부 기류를 빨아들여서 추진 구조를 같이 낸다. 아니면 적어서 외부 기류가 아니더라도 압축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 공기를 내부 안에서 추가로 넣어서 팽창 힘을 써주거나 더 크게 하거나 외부에서도 그러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빨아들여서 배 같은 데는 물을 빨아들여 뒤로 추진 구조 하나 둘 셋 여러 개로 만드는 데가 프로펠러 방식이
그래서 오래 써도 이제 내구성 이상이고 프로펠러 변형된 프로펠러의 모습을 내서 물을 빨아들여 뒤로 추진 구조를 내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만든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어떤 중국 업체가 그걸 쓰시던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얘기만 하면 나옴. 어쨌든 물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 구조로 만들어 공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 나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밑에 사선으로 내뿜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무게를 들어올리는 비행차나 배에 무게를 들어올려주는 사선 구조, 압축 공기 방식, 이렇게 이런 프로펠러 방식 아니면 이런 구조. 어뢰 같은 데에다 플랫폼을 만들거나 길이에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걸로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프로펠러를 방수 기능해서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 만들어주고 몇 개짜리 넣어주고 고속으로 위에서 이제 프로펠러를 돌리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하고 근처까지 가서 어뢰를 쏴버리는 건데요. 이 방식의 키트도 같이 달 수가 있어요. 그 근처까지 가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가줘 가지고 그것이 떠오르는 방식도 있어. 그 전파로 다 깨우고요. 그 전파로 위치 카메라 따라서 위치를 가르쳐 주고. 그래서 로키드 마틴에서 이 개념을 쓰시던데요. 그래서 주요역에 몇백 개만 갖다 놔도 함대는 다 죽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어뢰 같은 데나 비행체 같은 데도 이것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물을 물리치게 하게 공기를 압축 공기를 내뿜는 방식 이거 방식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방식은 좀 그런가? 그래서 공기를 길서 공기를 몸에 이렇게 주로 갈라줘 가지고 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를 쓸 수 있는데 압축 공기 방식에는 이런 방식이 있어 여러 개가 있어서 막을 형성해서 움직이는 기술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비행체 같은 데에서도 이런 가로 세로로 이렇게 구조를 금속 구조를 놔가지고 방탄 구조로 만들어 주거나 상용 승용차나 아니면 상용 화물차 등을 장갑차 등으로 만들어 민수용으로 쓰거나 이렇게 대민용으로 쓸 수 있는데 기관총이나 요탄 발사기 달아 요탄 발사기 자탄식으로 해서 드론 잡고는 카메라를 안에서 보면서 자동 기총 소사하고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앞뒤 위아래 카메라 이렇게 앞뒤 좌우 카메라를 동시에 둬서 본다는 거죠. 이 기술을 하시면 단가는 되게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에가 이제 광합 플라스틱이고 광합 플라스틱에다가 텅스텐 분말이나 이런 것들이 티타늄 분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합성섬유 같은 데에다가 텅스텐 분말이나 티타늄 분말, 금속 분말을 넣어주거나 이것을 꽈서 넣어줍니다. 기타 다른 금속도 그래서 방탄 구조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라시아 방탄필, 프라시아 방탄필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프라시아 얘기를 할 때 유리창이다 그러면 프라시아 보석상 털리잖아요. 그래서 프라시아 바깥에 두고 홈을 파서 접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거 쓰지 마세요. 축구공농병원 인조개족 이런 자동차 의자라든지 홈을 파서 접착하는 구조를 쓰는데 펠리클 접합 아니면 반도체 그다음에 이거 카본 소재 접합 모든 접합 구조 이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시면 저희 홈을 파서 유리기판 반도체 플라스틱 기판도 그러고 홈을 파서 접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무 같은 것도 그러죠. 고무 같은 것도 접착을 할 때 플라스틱 접착할 때 이종의 플라스틱과 금속 이렇게 이종의 것을 할 때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합성섬유 같은 데도 홈을 좀 파가지고 이런 수건이다 홈을 좀 파준다는 거죠. 흡수를 잘하게 철수세미도 홈을 파주거나 그래서 청소할 때 쓰거나 그런데 모든 실구조는 홈을 좀 파서 약간 이렇죠. 이렇게 열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렇게 보온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시대에 가능하다. 금속에도 가능하다. 스펀지 같은 데도 이렇게 내부 홈을 깊게 파가지고 스펀지나 유사한 소재에서 방음 소재라고 들어갈 수 있대. 스펀지 아니라 홈을 어느 정도 깊게 이 정도 깊게 파느냐 이 정도 깊게 파느냐 음을 흡수하는 구조로 들어가게 돼요. 음악실 작업에도 도움이 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가로 세로로 이렇게 금속을 배치하는 기술은 금속만 되는 게 아니고요. 광합 플라스틱만으로도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용도로 쓰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박스를 좀 강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 박스, 튼튼한 박스를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쓰는데요. 이것은 가로로 이것을 배치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압축된 알갱이들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그다음에 프라시장 보석상 바깥이 털리 프라시장을 바깥에 댄다. 그다음에 유리창에다가 홈을 파서 접착을 시킨다. 프라시안 바깥에 있고 안에 유리창, 프라시안 바깥에 안에 아크릴창, 프라시안 바깥에 있고 그다음에 안에는 투명 매트, 프라시안 바깥에 투명 매트 필름이 안에 있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프라시안 바깥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프라시장,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투명 매트,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이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프라시안 유리창에다가 유리석영 코튼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춰주고 금색에서 다양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들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필름식으로 넣어서 자동차 같은 데 유리 뭐 이렇게 가로수 등 자동차 등에서 되게 자연빛이나 인공빛으로 빛나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양은 뭐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족 이런 도자기 그릇이나 타일 도기, 양변기, 쇠면기 이런 데도 다 됩니다. 그래서 유리석영 코튼 예사라 유리막 굴러서 제조하고요. 금색에서 다양한 펄펄 반짝이는 장판에도 가능하다. 장판 같은 데도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PVC 이렇게 식탁에 까는 그 매트 있잖아요. 투명 매트. 거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튼 예사라 유리막 굴러서 제조하거나 거기다가 투명 필름을 하나 추가로 더 이렇게 붙여서 김치 국물이 안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나온 거에다가 아니면 그래서 김치 국물이 안 들어가게 가공을 하시면 좋은데요. 거기다가도 금색에서 다음 펄 반짝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다 각종 그 명화라든지 이렇게 무늬를 넣어가지고 식탁으로 만들면 훨씬 더 이렇게 세련되고 이쁠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